오늘은 비견과 겁제의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개념을 파악하기에 정립된 이론이 육친론이죠. 상생과 상급, 음양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육친론입니다. 육친론만 안다면 한 사람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심리적 특성, 적성관계, 한 사람의 직업 분야, 체질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육친은 십신, 십성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구분됩니까? 비겁이 있죠. 비겁. 비겁은 비견과 겁제로 나누어지죠. 일간과 오행은 같고 음양도 같으면 비견,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면 겁제가 되죠. 식상이 있네요. 식신과 상관을 의미하죠.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죠. 재성이 있죠. 편재와 정재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죠.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로 분류를 하죠. 관성이 있죠.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세분화시키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 관성이죠.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죠. 인성이 있네요. 편인과 정인이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인성이죠. 또 인수라고도 하죠.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되죠. 도표를 그려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일간이 되죠. 나가 됩니다. 일간을 지탱하는 오행이 비겁이죠. 비견과 겁제죠. 그래서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는 이렇게 돼 있죠. 연, 월, 일, 시 해서 사주 8글자죠. 팔자라 하죠.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일간이죠.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일간이 주체라 하면 다는 간지는 객체가 되죠. 일간이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 합니다. 다른 간지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일간이죠.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일간은 본체가 되겠죠.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용량도 커야 되고요. 그래서
일간이 목이락하면 자동적으로 화가 되겠죠. 생해주는 게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죠. 그런다면 이 자리는 식상이 되겠죠. 식신과 상관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식상의 자리를 활동지라고 합니다. 일간이 생해지는 오행이죠.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1차적 출력이 되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재성이 되죠.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구분한다겠죠. 그래서 재성은 목표물이 되겠죠. 나죠. 열심히 활동을 해서 결과치를 얻어내는 게 재성이죠. 컴퓨터로 비유한다면 2차 출력이 되겠네요.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재성이죠. 또 나를 극하는 오행이 관성이죠. 그래서 감시자가 되겠네요. 3차 출력이 되죠. 컴퓨터로 비유한다면 반드시 일간이 감시자인 관성이죠. 관성은 편관과 정관이라 있다겠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방어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관성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재성은 장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일간이 재성을 장악하지 못하면 내 돈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재물이면서 여자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히려. 또 이 자리는 인성이라겠죠. 편인과 정인으로 분류하죠. 그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입력 과정이 되죠. 자료를 본체에 입력을 해줘. 그래서 생해준다 하죠. 배우지가 되겠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비겁을 볼 때는 재성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간인 비겁이 재성을 극하잖아요. 이 관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일간이 재성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일간이 극을 하는데 오히려 재성이 일간을 무시해버립니다. 반극을 합니다. 그걸 승모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들을 우리가 제다신약 사주라고 하죠. 또 비겁이 너무 많으면 하나의 재물을 놓고 많은 사람이 다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군급쟁제, 군비쟁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강할 때는 반드시 식상으로 기운을 빼서 설기시키든가 관성으로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비견과 재성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 비견과 식상의 관계, 일간으로 에너지가 몰려 있다면, 쏠려 있다면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일간은 약하고 식상이 강하면 나의 기운을 과도하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아니겠죠. 식상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비겁과 관성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겁과 관성 서로 대립적 관계죠. 대립각이 있죠. 대칭 관계죠. 일간이 약하면 관성이 그대로 두드러 팹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또 반대로 일간이 강한데 관성이 쪼개서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매우 좋아지죠, 오히려. 그래서 비겁과 관성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인수와의 관계. 일간이 강한데 또 인수가 생해주면 거부반을 일으키겠죠. 일간이 약한데 인수가 생해주면 비겁이 오히려 좋아지겠죠. 일간이 역량이 커지겠죠. 이런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견과 재성, 비견과 극하는 관계, 생해주는 관계, 나를 극하는 관계, 관성과의 관계, 나를 생해주는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년, 신묘, 월, 갑인, 일, 병자시, 사주팔자는 연, 월, 일, 시, 사주 8글자에서 팔자라고 했죠, 방금 전에. 그래서 사주는 해석은 이게 일간이죠.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간목일간이죠. 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죠. 비견이 되겠죠. 연간에 있는 병은 뭐예요? 일간이 생해진 오행인데 음양이 같죠. 식신이 되겠네요. 일간이 묘하고는 무슨 관계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죠. 겁재가 되죠. 간목과 인목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죠. 비견이 되죠. 신금은 뭐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죠. 정관이 되겠네요. 병화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죠. 식신. 자수는 뭐죠?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죠. 정인. 제가 앞 시간에 체와 용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자, 사와 오가 있는데 본체는 자와 오는 양인데 육친 해석할 때 쓰임에서는 음으로 쓰이고요. 해와 사는 본체가 음인데 쓰임에서는 양으로 쓰인다겠죠. 자수가 본체는 양이죠. 그런데 육친 해석할 때 쓰임에서는 음으로 쓰여서 정인이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팔자를 볼 때 일간을 중심으로 겁재도 있고요, 비견도 있고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목일간이죠. 그런데 간목과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른 을목이 있죠. 겁재가 되죠. 간목이 극하는 오행이 토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죠. 정제가 되죠. 간목을 극하는 오행이 금이죠. 그런데 음양은 같죠. 편관이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죠. 음양이 같네요. 편재.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죠. 금이. 관성이죠. 그런데 음양은 같죠. 편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죠. 그런데 음양이 천간지지가 같네요. 편재와 편재가 되겠죠. 이럴 때 겁재가 일간하고 오행이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겁재가 어디에 있어요? 연간에 있죠. 천간과 지지죠.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을목이 앉아있죠. 그렇다면 겁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목일간이 다른 간지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간목일간을 도와주는 오행들이 눈에 안 보이죠. 을목 하나만 있는데 을목 역시 꽁꽁 얼어붙은 땅에 덜렁거리 앉아있는 초목이죠. 또 을경합으로 묶여놨죠.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없죠. 이게 일간이 애롭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간지들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런 글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기미, 무진, 갑자, 경호, 간목일간이죠. 그런데 간목이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토죠. 기토는 음양이 다르죠. 미토도 다르고요. 그럼 뭐가 되겠죠? 정제가 되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데 일간과 음양이 같죠. 편재가 되죠.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죠. 정인이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죠. 경금이. 그런데 음양은 같죠. 편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이죠. 오화는. 그런데 음양은 다르죠. 상관. 일간과 같은 오행이 드러나 있지 않죠. 안 보이죠. 목이라는 기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일간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간은 사주의 주체고 다른 간지에 있는 글자들은 객체가 됩니다.
일간이 운전자죠.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간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간지에 있는 글자들을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그리면 일간이 목이죠. 그러면 식상은 화가 되겠죠. 재성은 토가 되고요. 관성은 금이 되고 인수는 수가 되죠. 근데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 같은 오행이 안 보이죠. 식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화 있네요. 하나. 재성은 어디 있습니까? 정제, 정제, 편제, 편제 4개나 있네요. 관성은 천간에 경금이 하나 드러나 있고요. 인수는 일지에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수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관성이 그대로 극을 하면 공격을 했을 때 방어 능력이 약하죠. 또 재성이 너무 많죠. 장악 능력이 떨어지죠. 내가 좋은 사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연, 월, 일, 시 또 좌표에 의해서 좌표를 연, 월, 일, 시를 좌표라고 합니다.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 육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술, 무임, 갑신, 무진, 간목일간이죠. 인월에 태어났죠. 같은 오행이죠. 음양도 같죠. 뭐가 되겠어요? 비결. 경금은 어떻게 되죠? 간목을 극하는 오행이죠. 반대편에서 대립각이 있죠. 근데 음양도 같죠. 편관. 술토는 어떻게 되죠? 간목이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죠. 편재. 무토는 간목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죠. 편재. 신금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죠. 그런데 음양은 같죠. 편관. 무진은 어떻게 되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죠. 편재, 편재가 되네요. 병진, 무술, 갑진, 병인, 갑진일주죠. 간목이 병화를 보면 식상이죠. 병화가 생해주죠. 그런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되죠. 진토는 간목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 무술은 어떻게 되죠? 간목일간 입장에 봤을 때는 극하죠. 그러는데 음양이 같죠. 편재가 되죠. 편재가 되죠. 그죠? 진토도 음양이 같으면서 간목이 극을 하죠. 편재. 병화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죠. 식신. 임목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죠. 음양도 같죠. 비견이 되죠. 그래서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가 되죠.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 되죠.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음양이 같으면 편재가 되죠. 일간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고요.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육신론에 대해서 특히 비견과 겁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상에 대해서 특성과 실증적인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